안녕하세요. 김영로 TV의 김영로입니다. 이제 계절이 10월의 하순으로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1년 10월 24일 일요일 국제연합일이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그 유엔데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 일전에 와인데이를 얘기할 때 혹시 유엔데이를 잘못 썼나 이런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는 이제 유엔데이라고 부르지 않고 국제연합일이라고 바꿔서 부르고 있습니다. 유엔의 날, 유엔데이, 국제연합일, 뭐 다 같은 용어가 되겠습니다. 이 기념일은 1945년 10월 24일 유엔이 창설된 것을 기념해서 이제 지정이 되었습니다. 유엔은 사실 그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국제 평화를 유지하고 각 나라 사이에 이제 우호를 다지며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인도적 문제에 대해서 서로 협력하기 위해서 창설된 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45년 6월에 그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그 연합국 회의가 있었죠. 예. 거기서 그 이전에 있었던 그 국제연맹이라는 그 이제 조직, 그 조직의 정신을 계승하는 헌장이 이제 조인이 되고 같은 해 10월 24일 날 유엔이 창설이 됐습니다. 유엔에 대해서 잠깐 알아볼까요? 네. 유엔은 총회가 있죠. 이제 가끔 유엔 총회 연설도 하고 이제 그러는데, 그다음에 이제 안전보장이사회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나라하고도 상당히 많이 그 관련된 그 이제 이사회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경제사회 이사회가 있고, 그다음에 신탁통치이사회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국제사법재판소가 있죠. 그다음에 이제 사무국이 있습니다. 6개의 그 산하기구를 두고 있는데, 그 이제 관계 조직으로 또 국제노동기구 ILO죠,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해갖고, 그다음에 세계보건기구 World Health Organization, 그러니까 WHO, 영어 단어 WHO와 똑같죠. 그다음에 이제 국제부흥개발은행 IBRD, 우리가 뭐 이 IBRD 차관 의도고 뭐 이거 상당히 우리나라하고도 이제 인연이 있는 그 이제 기구였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국제통화기금이 있네요. IMF요. International Monetary Fund라고 돼 있죠. 예. 그다음에 이제 국제원자력 기구가 있습니다. IAEA. 이 보면은 정말 우리랑 전부 진짜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그 기구들이네요. 예. 하여튼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16개의 전문기구가 유엔 산하에 있습니다. 그리고 본부는 이제 미국 뉴욕에 이제 있죠. 예. 또 그 뉴욕을 갔을 때 이 유엔 본부를 잠깐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2021년 10월 17일 현재 유엔에는 193개국이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개국의 참관국이 있는데, 그러니까 참관국까지 포함하면 196개국이 되겠죠. 정말 그 지구상의 나라가 정말 엄청 많아졌습니다. 제가 그 중학교 다닐 때인가 한 뭐 130개국 이렇게 그 얘기를 이제 했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거의 뭐 1년에 하나씩 그 늘어난 셈이네요. 예. 그 세계 참관국이 이제 어디냐면은 바티칸 시국이죠. 저희 로마 교황이 있는 곳이죠. 예. 그다음에 팔레스타인. 이 팔레스타인도 이제 국가로 그 인정을 못 받았는데, 이 참 이스라엘하고 이제 티격태격하는 그 이제 뭐 나라 아닌 나라죠. 예. 제가 예루살렘을 한번 가서 보니까 그 같이 서로 그 성지로 쓰고 있더라고요. 예루살렘은. 팔레스타인도 예루살렘을 성지로 쓰고 있고, 그다음에 이스라엘 유대교 쪽에서도 이제 팔레스타인 예루살렘을 그 성지로 성지로 이제 생각하고 거기 참배하고 이제 그러는 거죠. 예. 그다음에 이제 타이완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글로 읽으면 이제 대만인데, 이 대만은 뭐 여러분들 모두 잘 아시다시피 국제 정치적으로 좀 민감하죠. 예. 그 이제 중국이란 그 이제 나라가 있기 때문에 원 차이나 해서 하나의 중국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뭐 지금 홍콩, 마카오도 뭐 다 뭐 지금 거의 그 영향권 내에 들어갔고 이제 타이완만 이제 어떻게 좀 남아 있는데 글쎄요. 타이완 문제가 해결이 되면 또 뭐 이제 주변국들 뭐 마치 옛날에 그 명나라 청나라 하듯이 뭐 그런 식으로 행동하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논란의 여지가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 유엔 데이 그러니까 국제연합일을 우리나라에서는 1950년부터 75년까지 이 관공서의 그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공휴일로 지정이 되었었습니다. 예. 지난번에도 그 얘기를 했었죠. 그 옛날에는 유엔데이라고 해서 10월 24일 날 쉬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1976년에 그 규정을 개정하면서 공휴일의 지위를 유엔데이 즉 국제연합일이 이제 상실을 했습니다. 이날이 공휴일이었다면 지금 일요일이기 때문에 월요일인 25일을 또 대체 휴일로 쉴 수 이제 있었을 텐데 하고 아쉬워하는 사람들이 있을 법도 합니다. 하지만 조금 다른 얘기지만은 저도 그 기업을 운영해 봤던 그 경험으로 봤을 때 이게 쉬는 일을 즐겨 하는 그 기업은 성공을 하거나 아니면 크게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좀 더 공격적으로 얘기를 한다면은 남들 쉴 때 일을 해야 돈을 버는 것이고 수비적으로 말한다면은 돈을 안 쓰는 것이 버는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마 맞을 겁니다. 자영업이나 소상공업을 하든 아니면은 뭐 중견 기업을 운영하든 아니면 대기업을 끌고 가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사항은 모든 경영인들에게 모두 적용되는 말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요즘 코로나 계절 때문에 굉장히 힘든 그 사람들이 많이 있죠, 주변에. 특히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소상공인 여러분들. 뭐 한때가 아니라 지금도 뭐 마찬가지겠지만 막 목숨을 끊고 뭐 이제 이런 분들이 있었는데 글쎄요, 목숨은 끊지 말기 바랍니다. 네. 오죽했으면 그분이 그렇게 했을까마는 정말 그렇다라고 해서 그 귀중한 사람 목숨하고 바꾼다는 것도 그렇잖아요. 네. 하여튼 뭐 이 괴질의 창궐 때문인지 아니면 또 그 뭔 이유가 있는 것인지 뭐 때문인지 모르지만 정말 이 와중에 자영업 소상공인 여러분들 얼마나 힘드십니까?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다시 유엔으로 돌아가 볼까요? 1973년 3월 30일에 제정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서 보면은 유엔의 날을 이제 기념일로 정하고 우리나라는 6.25 사변이 일어났을 때 우리 그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유엔군이 참전한 것에 대해서 기념 행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보니까 1950년 6월 25일 6.25 사변에 파병한 나라를 알아볼까요? 그보다도 사변이란 용어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나요? 뭐 전쟁이란 말도 있고 뭐 전투란 말도 있는데 이 사변이라고 하는 것은 선전포고를 하지 않고 일어난 전쟁을 사변이라고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1950년 6월 25일 날 새벽 4시에 선전포고도 없이 그냥 밀고 내려온 게 바로 북한이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우리 사회를 끌고 가던 분들이 그 6월 25일 날 일어난 전쟁을 6.25 사변이라고 명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16개국이 파병을 해줬죠.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그다음에 프랑스, 네덜란드, 뉴질랜드, 터키, 필리핀, 태국, 그리스, 남아공, 에티오피아, 콜롬비아, 벨기에, 룩셈부르크 이렇게 16개 나라가 되겠습니다. 이거 참, 이 지구상에서 남의 나라에서 전쟁을 하는데 이렇게 16개국이 그 귀한 목숨의 그 장병을 파병을 해준 전쟁은 아마 우리나라 6.25 사변이 아마 유일무이할 겁니다. 보면은 연인원으로 계산해서 약 200만 명 정도가 그 6.25 사변 전쟁에 참전을 했고요. 그 중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병사들이 죽었는데 물론 뭐 한국군이 제일 많이 죽었죠. 당사국이니까. 근데 미군들이 전사자만 약 3만 6천 명 정도가 그 희생이 됐습니다. 지금도 그 여러분들 그 용산 전쟁기념관에 가면은 그 벽면에 그 명단이 쭉 구조가 돼 있습니다. 정말 남의 나라 이름도 모르는 그때 당시에 이 코리아라는 나라에 와서 그 뜨거운 젊은 피를 뿌리면서 죽어간 저 용사들한테 정말 고마워해야 될 일이고 또 우리가 명복을 빌어야 되겠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5개 나라에서 의료 지원을 또 해줬어요.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인도, 이탈리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서울 을지로 육가에 가면 국립중앙의료원이 있죠. 옛날에는 국립의료원이라고 불렀는데 그 국립중앙의료원이 6.25 사변 당시에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등 소위 그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에 의해서 설립된 종합병원입니다. 그 사람들이 만들어준 병원이에요, 처음에. 그래서 제가 대학을 졸업하던 해인데 그 국립의료원 그 뒤쪽으로 가면은 무슨 클럽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스칸디나비아 클럽이더라고요. 그때 당시는 이게 왜 스칸디나비아 클럽일까 하고 뭐 별 생각이 없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스칸디나비아 국가에서 만들어준 뭐 혼자 그 사람들만 만드는 건 아니겠죠. 뭐 우리나라 정부도 이제 그때 서로 이제 협력을 해서 이제 병원을 이제 만들었겠지만 한 300병상 정도로 그때 그 병원을 만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이 뭐 의료 장비라든가 뭐 그런 의료 기술을 지원해 주지 않았으면 그때 50년대 당시에 우리나라가 그 큰 종합병원 만들기가 쉽지는 않았었겠죠. 예. 정말 전쟁의 폐허로 아무것도 없는 나라나 다름이 없었는데 그래서 이제 대학 졸업하던 해에 그 스칸디나비아 클럽에서 이제 사은회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그 프랑스에서 이제 학위를 하고 오신 이제 교수님 한 분이 오늘 먹는 음식이 뷔페다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뷔페라는 게 뷔페된 음식이 아니고 이 접시 저 접시에서 좀 이렇게 떠갖고서 자기가 취향껏 먹는 그런 방식이라고 그때 그런 말씀을 해주셔갖고 하여튼 잘 먹었습니다 그때. 네, 그게 이제 스칸디나비아 클럽이었는데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하여튼 저는 이 말을 꼭 합니다.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다라고. 편안할 때야 뭐 무슨 그 서비스를 못 하겠어요 주변 사람들한테. 근데 정말 어려워갖고 힘도 다 빠지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능력도 없고 아주 절망적일 때 옆에 같이 있어주고 위로해주는 친구가 진짜 친구지. 내가 가진 게 많을 때 옆에 와서 친한 척하는 친구 내가 없어지면은 그 친구도 떠납니다. 제가 살면서 경험한 그대로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리고 또 힘이 좀 있다고 와서 거들먹거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와갖고 남의 등짝이나 후려갈기고 그런 사람들은 친구가 아닙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힘 좀 있다라고
와서 폼 잡고 이래라 저래라 그 방문하는 사람들 두드려 패고 이러는 나라, 그 친구의 나라가 아닙니다. 진정으로. 하여튼 우리가 진정으로 어려웠을 때 누가 우리를 도와줬는지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유엔 하면은 우리나라와 관련이 있어 알아둘 필요가 있는 사항이 또 이제 있죠. 그것은 대한민국과 북한이 1991년 9월 18일 제46차 유엔 총회 결의에 따라서 유엔에 동시에 가입했다라는 그 사실이죠. 91년이니까 뭐 저도 기억이 납니다. 동시 가입했다라고. 그 전에는 동시 가입을 반대를 했었거든요. 근데 뭐 뭔가 이제 통일을 하기 위해서 이제 뭐 이런저런 조치를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이 많이 이제 취했을 텐데 어찌됐든 그게 지금까지 안 풀리는 거 보면은 참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퍼준다고 될 일도 아니고 참 마냥 두드려 팬다고 될 일도 아니고 두드려 패본 적은 없었지만은 그 다음에 이제 기억을 해야 될 게 이제 또 한 가지가 있죠. 반기문 총장입니다. 그 대한민국 7대 외교통상부 장관을 이제 역임을 이제 했고 그 다음에 외교관 출신이었죠. 그래서 2006년 10월 14일 날 제8대 유엔 사무총장이 이제 됐습니다. 그 참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유엔 사무총장을 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그 자랑이자 영광일 수가 있죠.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뭐 유엔 사무총장 이름이 누구다 뭐 이제 이런 그 얘기를 이게 그 시험에도 나왔어요. 제 기억에는. 하여튼 그 유엔 사무총장을 이제 배출한 나라다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반기문 총장의 고향은 충청북도죠. 충청북도 음성군 원남면이라고 이제 있습니다. 제 고향 증평이라는 곳에 바로 옆 동네입니다. 그래서 참 바로 옆 동네에서는 유엔 사무총장이 나왔는데 이거 저는 아무것도 못해서 죄송합니다. 네, 이상 유엔데이 우리말로 국제연합일이라고 해서 이거 뭐 별 뜻 없이 지나버릴 수 있는 그런 기념일은 아닌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엔데이 국제연합일 기념일에 대해서 김영로 TV에서 그 역사와 현황을 알아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